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미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우선 다음 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 두 가지 오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다음 주 이길 수 있는 전술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투마로우 스타워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위와 3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올라왔어요. 이제는 1등과 2등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작전 세우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작전 명시카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자,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지수와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은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0.73% 하락해서 2,496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0.12% 약 0.98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815. 딱 맞게 떨어졌고요. 자, 상승 종목은요. 코스피에서는 455개의 종목이 오늘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오늘 상승한 종목을 보니까 779개 종목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음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외국인이 2천억 넘게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밖에 개인과 기관은 그래도 조금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매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일단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이번 주 시장이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많이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좀 주 말로 다가가면 갈수록 시장은 좀 쉬어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신 분들 많은데 네.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 김병진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의 이 하락 잠시 건전한 조정으로 해석을 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오늘 큰 하락이 아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증시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할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보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거. 이게 좀 아쉬웠지만 근래에는 많은 매수세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숨고르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 흐름 잘 지켜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이 흐름 그대로 잘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증시의 레벨보다 저는 좀 좋은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시는 게 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보기보다는 좀 개별적인 이슈를 보면서 종목별로 선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근데 사실 오늘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네. 이건 금요일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걸까요? 금요일이라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근래에 예전만큼 거래대금이 줄어든 지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 부분은 뭐 근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이라는 게 뭐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네.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저는 증시 괜찮은 것 같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이 막 시작하기도 전에 일단은 김병진 매니저가 지금 방금 방송 중에서도 종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본인님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요즘은 병진 매니저님 종목으로 수익이 좋네요.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하기 전부터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희가 잠시 후에 뭐 수익률 이야기, 수익률 대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지만 요즘 확실히 종목 장세 컨택하는 게 어느 쪽으로 많이 보시나요? 기존 반도체, IT 이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외국인이 근래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업종이 반도체, 네.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근래에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에그테크 해가지고 스마트팜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어요. 한 주 동안 한 5천억 정도 거래됐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핵심 테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래에 이제 미국에서 또 한국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잖아요. 뭐 GM이라든가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를 밝혔는데 예. 1.5조 원 정도,
1조 5천억 정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그 업종이 보면은 반도체랑 뭐 자동차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근래에 또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만 한미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HBM 대장주들 사실 크게 꺾이질 않았거든요. 지수랑 아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좀 이슈 있는 종목들, 수급 강한 종목들, 그리고 또 외국인이 또 잘 사모고 있는 종목은 그만큼 유망하게 보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업종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투모로우 스탁워즈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시장, 이번 주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는 과연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삼형제의 시너지라고 첫 번째 작전입니다. 자, 바로 이 삼형제는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인수 합병 문제는 이제 거의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신약의 이제 유럽 신청 허가, 품목 허가 신청까지 같이 가면서 다음 주 되면 상당히 더 좋겠는데 내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게 더 많겠는데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근데 일단 이번 주 그리고 지난 한 주까지 거의 포함해서 셀트리온이 주가가 내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하루 잠깐 쉬었거든요. 네. 이것도 뭐 건전한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약간 그 실망 매물이 조금 나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서요? 아무래도 이 품목 허가 이슈가 나온 부분을 이미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저녁까지 계속 보도가 되긴 했는데 낮에도 또 장중에도 한번 보도가 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근래에 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그 실망 매물 조금 나왔다. 재료 소멸인가요? 재료 소멸까지는 아니에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설명 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 셀트리온이 유럽 의약품청에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죠. 아일리아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근거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지난번에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했었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뭐 미국, 한국, 유럽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이제 허가 신청을 할 건데 유럽 먼저 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리제네론이 개발했던 아일리아라는 약인데요. 글로벌 매출이 약 12조 6,800억 정도 나오는 안과질환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독점권이 언제 허가가 끝나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독점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 달에 특허가 좀 만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 물질 특허는 2025년 11월에 만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럽에 이제 신청을 했잖아요. 유럽에 신청을 했고 미국은 아무래도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워낙 탄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의 특허를 신청을 했는데 유럽의 독점 기간 만료 기간이 2025년 11월이면 시간이 좀 남았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겪었었던 오스코텍 네. 기억나시죠? 시간에 상한가 가서 담았는데 다음날 또 계속 떨어졌었죠. 완전한 호재였는데 시장의 맞아요. 반응은 알고 있었어. 약간 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호재를 본다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라고 생각이 되고 요새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약가 인하에 대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침투를 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선 굉장히 좋지만 단기적으로 추세를 흐트러뜨는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추세를 깰 수 있으니까 네. 오늘 마일이 잠깐 꼬이네요. 예, 추세를 깰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호재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가지고 가도 좋으나 단기적으로는 살짝 이슈로 인해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단기적인 그쵸. 접근은 좀 자제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근데 이 유럽에서 품목 허가 신청이 안 날 수도 있나요? 근데 데이터로만 보면은 안 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안 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테니까 네.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큰 호재인데
이미 장중에 좀 알고 있던 뉴스였는데 오늘 이제 종가에 조금 눌렸던 모습을 반영을 해가지고 네. 약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자면 최근에 뭐 이제 그동안 쉬었던 섹터를 다시 보자 하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도 이쯤에서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내년에 혹시 주도 섹터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내년 제약바이오를 두고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신약 개발이라든지. 김병진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봐도 괜찮다 아니면 그래도 주도는 IT 쪽이 더 나을 것이다. 어디가 좀 무게를 좀 두시나요? 어디에? 제약바이오 쪽은 전반적으로 이슈 있고 좀 트렌드가 있는 그러니까 전체 모든 종목이 그냥 다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좀 맞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코로나 같은 상황이었을 때는 전 세계가 제약바이오 기업이 다 올라갔던 그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요번에 2차 전지가 대세였던 것도 전 세계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내년에 좀 약간 이슈가 있는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뭐 핫한 키워드, ADC 플랫폼 같은 그런 쪽 키워드로 좀 타겟을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내년에 뭐 전기차나 반도체 유망한 것들 많으니까 먹거리가 충분히 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바이오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뭐 임상 몇 상이라고 해도 그게 끝까지 가는데 몇 년씩이나 걸리고 그게 그렇죠. 언제 또 판매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또 실적이 딱 보여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작전 한번 세워보러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작전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판매 최대 2차 전지대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2차 전지대 자동차 부품 이렇게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이요. 2차 전지보다는 자동차 부품이요? 네, 그럼 2차 아닌 이유, 2차 전지가 아닌 이유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판가가 지금 너무 리튬 가격도 그렇고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쵸.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 굉장히 BYD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잖아요. 전기차를. 근데 중국 내수 시장 쪽에서 BYD는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상당히 지금 점점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2차 전지는 리튬 가격이 이렇게 빵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좀 아니라는 전망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2차 전지 불확실성이 다 거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둘 중에 지금 당장 좀 사고 싶다라고 하면 전 자동차 부품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자동차가 배터리 가격 하락의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판매가 잘 됐는데 그게 사실 배터리 가격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동차 가격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자동차 부품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는 선별적으로 좋은 종목들 몇 종목 보시고 자동차 부품은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뭐 이 미국 전기차 판매가 최대다 보니까 이제 100만 대를 넘은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 해를 통해서. 네. 근데 이번에는 거의 130에서 140만 대가 올 한 해 판매 예정이라고 보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 한 두세 달 동안 전기차 판매 되게 저조하다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상은 아니고요.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또 제가 요목조목 좀 잘 정리를 해왔습니다. 예. 일단 올해 예상되는 거는 130만 대에서 140만 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뭐 전기차가 뭐 피크아웃 아니냐 뭐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판매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미국의 연비 규제 강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연비 같아요. 규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법안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리터당 11km를 못 가는 그런 이제 그 자동차를 판매하게 된다면 네. 그 자동차 한 대당 벌금을 맞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업 평균 네. 연비를 좀 제한하는 법안을 강화하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거는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그 내연기관 차를 팔면은 약간 손해까지 보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빅3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빅3 자동차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당 벌금이 약 한 1,300달러에서 1,400달러 정도 된다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근데 미국 빅3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자동차를 팔아서 한 2,000달러는 남기는데 뭐 1,000달러 이상 이제 벌금이 나가면 네. 당연히 뭐 내연기관차를 좀 많이 팔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기차 라인업이 탄탄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보조금도 그렇고 글로벌 또 전기차 가격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는 더욱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엔 또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실제로 이제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를 선택하는 비중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뭐 3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10명 중에 뭐 3명, 4명 이상 뭐 미국 같은 데는 더 많이 전기차를 선택을 하죠. 그런 부분이라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24년도 자동차 수요 같은 경우에는 8천만 대가 넘는다고 그렇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에요? 네, 8천만 대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올해 대비 플러스 4% 성장 예상을 또 전망을 하는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요즘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쵸. 전략을 좀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게 고금리잖아요. 네. 자동차 할부 구매가 굉장히 부담될 텐데 이 리스 기간을 늘려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리스로만 판매하고 있잖아요, 또. 그쵸. 그쵸? 리스로만 판매를 하는데 이걸 60개월짜리를 72개월로 늘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부담되는 월 부담액이 뭐 엄청나게 막 괴리감이 예전만큼 뭐 크게 있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의 영업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엄청 잘 팔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연비 규제 강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전기차가 미국에서 많이 팔린 거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가격을 하락시켰잖아요. 네. 그 영향도 좀 있나요, 지금? 전기차 가격이 저렴해진 것도 저는 충분히 영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미국에서도 그러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자동차 가격이 좀 떨어져서 굉장히 이제 많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뭐 고금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개월수를 늘려서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전기차가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개화되지 않은 시장도 있어요. 인도 같은 시장도 사실 중국이 전기차 1위를 또 유지를 하는 게 내수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인도도 중국 못지않게 인구가 많아요. 근데 인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잖아요, 업체들이. 그렇죠. 지금 뭐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한다 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 1월에 이제 인도 구자라트 서밋에서 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에 대한 것도 밝혀요. 만약에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하게 되면은 저는 한국산 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수혜라고 예상이 되는 게 인도랑 중국이랑 경쟁 관계예요. 네. 그래서 인도에서 BYD가 인도에서 중국의 BYD가 진입을 못했어요. 중국산 자동차에 팔지 말아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국이 지금 현대차가 거기 인도에 진출해 있거든요. 네네. 그럼 테슬라가 거기에 기가팩토리를 짓고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들려면 누가 수혜를 보겠어요? 당연히 현재 진출해 있는 그쵸. 한국 기업이 판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인도 시장이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좀 장기적인 플로우를 보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테마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는 좀 재미없던 테마라고 생각이 다들 하셨을 텐데 네. 반등은 충분히 여력이 가능한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가팩토리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오히려 2차 전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네. 수요가 그만큼이나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일단 지금 기조 자체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줬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테슬라가 인도의 기가팩토리가 내년에 확실하게 좀 유치가 된다 본다면 그때는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도 반등의 시기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된다면 에이지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테슬라 향 납품이 그쵸. 많기 때문에 에이지에너지 솔루션이랑 그 밸류 체인들이 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인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진출을 하는지는 봐야 돼요. 테슬라가 인도 현지에서 2차 전지를 조달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또 인도 현지 업체가 선택될
시작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것까지는 일단 가봐야지 알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 인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출하량을 또 봤을 때 자동차 그쵸. 부품 업체 정도는 충분히 지금 너무 저렴한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2차 전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아직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못 느끼겠어요. 왜냐면 내년에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소비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매니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도에서 그거를 조금 선회해서 실적을 받쳐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또 확실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네. 어쨌든 자동차는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도를 떼고 보면 자동차 부품, 자동차는 괜찮다. 근데 그쵸. 2차 전지는 아니다. 이렇게 그쵸.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뉴스라는 게 이슈가 매일매일 바뀌어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뭐 뭔가 이게 내일 뭐 천둥번개가 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열어놓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에너지에 아예 대전환하는 시대잖아요. 그쵸. 지금 전기로 전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너무 비관적일 때는 오히려 2차 전지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몇몇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숨고르기를 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게 뭐 전망이랑 실적이랑 주가는 또 별개잖아요. 그쵸.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실적이 조금 별로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가가 엄청 잘 알 수가 가더라고요. 3일 없어요. 동안 그렇게 네. 올라갔어요. 그냥 사람들이 원하면 또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또 실적이랑은 또 별개다. 그래서 2차 전지 전망은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자동차 부품을 딱 픽을 해줬으니까 그 안에서 김병진 매니저님 어느 종목이 가장 좋을 거라 보세요 지금? 저는 예를 들면 화신이나 SL 같은 기존에 좋았던 네, 그리고 현대기아랑 인도에 같이 좀 진출하고 있는 뭐 그런 부품주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목들 보면 한원 시스템이나 명신산업 좀 얘기를 드려보면 오. 이거는 이제 테슬라 기가팩토리 수혜주예요. 한원 시스템도 들어가나요? 네, 한원 시스템도 지금 미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공장을 지을지 말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3공장 이상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명신산업은 뭐 당연히 뭐 테슬라의 자동차 부품인데 문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업종은 두 개는 명신산업과 한원 시스템은 테슬라향 그리고 화신이랑 SL은 현대차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신, SL, 명신산업, 한원 시스템까지 모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작전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될지 먼저 이 계획표가 세워져 있겠죠. 주간 증시 일정이 앞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간 김병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다음 주 증시 맛보기, 다음 주 증시 일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월요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국내와 해외 이슈가 있는데요. 국내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G의 신인 걸그룹이죠. 베이비몬스터가 죄송합니다.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한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금요일마다 제가 기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기침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YG의 이제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7년 만에 신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데뷔하기 전에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봤는데요. 315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적 조회수가 4억 5천만을 넘었기 때문에 데뷔하기 전부터 일단은
구독자 수로 보면 이미 알려진 신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이제 YG 엔터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등하는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에는 미국 사이버 먼데이죠.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IT 전자 쪽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정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어요. AS텍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외선 차단 원료 전문 생산 업체가 상장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자외선 차단제 원료 생산이 좀 이런 기업들 많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자외선 차단제 원료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기업이 좀 점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독점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이 AS텍이라는 이런 국내 기업이 그 부분을 야금야금 차지해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좀 기술력이 높은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S텍 상장하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액션스퀘어는 신작 3종 플레이 테스트 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2030 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가 이날 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엑스포 개최지가 최종적으로 투표가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엑스포 개최지가 되는지 뭐 사우디가 되는지 뭐 어디가 되든 간에 뭐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날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이슈 보면요. 국내와 해외 이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국내 이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와 교역 조건이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이 개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주가 한번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로 보면 미국의 3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3분기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그리고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3번 나눠서 발표를 한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의 변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미국의 이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는데 이 베이지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경제 동향 보고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사우디 자잔 투자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사우디와 우리나라가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사우디가 우리가 투자를 해줄 테니 우리 사우디에서 사업을 해달라라고 해서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랑 에스코넥이 조인트 벤처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우디 국제산업단지회 초청으로 참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분 20%는 아마 미코바이오메드나 에스코텍이 가지고 나머지는 뭐 사우디가 가지는 식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미코바이오메드나 에스코넥의 주가를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뮤 레전드가 중국 정식 서비스를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뭐 벨로프 같은 기업이 좀 관련 기업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이슈를 보면요. 미국의 10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은 또 이제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 11월 제조업 PMI 발표 있고요.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가 개최가 되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은 대망의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됩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만 5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텍사스 공장에서 파일럿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밝혀졌고요. 11월 30일 현지 시간이에요.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첫 사이버 트럭 배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국내 자동차 부품인데 해외 미국 시장을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로 보면요.
이 에이텀이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EV나 TV, 평판용 트랜스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트랜스가 뭐 충전기 쪽에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충전기 관련주가 상장하는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슈를 보면요. 미국의 이제 11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이 지수가 이제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구나라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지표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의 발표 여부에 따라서 좀 등락을 보였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1일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이상으로 주간 이슈, 주간 일정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김병진 잘 들어봤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이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가 기다리고 있고 화요일 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 수요일에는 이제 미국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그리고 금요일에는 PMI 확정치가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다음 주 일정이 하루하루 굵직굵직한 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베이비몬스터가 한 2달 정도 딜레이 된 거 아닌가요? 이게 데뷔한다라고 그쵸, 얘기했던 원래 게. 9월달 정도였죠. 그렇죠. 근데 참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드디어 월요일 날 데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YG면 YG, 엔터 전반적으로의 훈풍을 좀 줄 수 있는 이슈라고 보시나요? 엔터 전반적인 것보다는 YG 쪽의 호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고 엔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래에는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엔터 전반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근데 진짜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게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군다나 3분기 실적도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원래는 보니까. 중국 앨범 판매량 때문에 많이 빠졌었죠. 근데 네. 그게 사실상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긴 했는데 네. 엔터주가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흘러내려가는 느낌이 좀 맞습니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기는 매력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단기 반등적인 측면에서는 근래에 이제 조금 시장이 반등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최고치를 찍었을 때보단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실적이 이제 3분기에도 그랬고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뭐 확실한 뭐 투자 포인트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요즘 이제 K-팝 그 인기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K-팝이 잘 될 때마다 화장품 판매가 는다라는 보고서도 있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K-팝은 좀 조정세를 마무리 지으면 좀 다시 또 엔터주들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글로벌 걸그룹 순위를 보면 1위가 뉴진스, 2위가 제니, 그리고 3위가 블랙핑크라고 하더라고요. 글로벌이요? 네, 글로벌 우리나라 가수가 여자 다 걸그룹, 들어간 K-팝, 거군요. K-팝 K-팝. 여자 걸그룹. 네. 근데 보면 2위가 제니, 3위가 블랙핑크잖아요. 그만큼 네. 블랙핑크가 YG에서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는데 네. 아직까지 재계약이 완료됐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베이비몬스터보다는 블랙핑크 재계약이 조금 더 이슈가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뭐 현재로서 보면은 당연히 블랙핑크 재계약이 그렇죠. 중요하긴 하죠. 근데 뭐 베이비몬스터가 나오는 것도 기다렸던 이슈라서 그래도 이슈 플레이는 충분히 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베이비몬스터가 뉴진스 정도의 뭔가 임팩트를 갖고 데뷔를 한다면 네. YG 입장에서는 되게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제가 좋아하는 멤버가 빠져가지고. 맞아요. 그 좀 부분에 리스크지 있어서 되게 않을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거의 어떤- 메인 센터 댄서였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런데 그분이 빠진 거예요? 네, 메인 보컬, 메인 댄서 자리에 있었던 분이 빠지게 돼가지고 이쁘신가요? 굉장히 예쁩니다. 아 그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악재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연 승화시키면서 월요일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잘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체크 포인트로 같이 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에는 엑스포 개최지 최종 투표가 있고요. 수요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미국 연준 베이지북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금리는 동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이슈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수요일에. 저도 그럴 거라고 보고는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주요 포커스가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조금 약간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뭐 지금 증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3분기 실적도 다 나왔고 어느 정도 미국도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슈보다는 뭐 이게 이제 미 연준에서 뭐 앞으로 금리 더 올릴 거야 뭐 이런 이제 뉴스나 뭐 이런 뉘앙스가 좀 나오면은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베이지북이 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줄지는 좀 가서 봐야 네.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뭐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날로 이제 테슬라 이야기, 사이버 트럭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도로 주행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3%, 2% 연이 이틀 연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트럭이 만약에 잘 출시가 되고 다시 한번 뭔가 테슬라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 주가도 그만큼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사이버 트럭은 또 전기차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또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뭐 테슬라가 요즘에 말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는 오히려 기업보다 CEO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네, 네, 막, 그렇죠. 예, 막 이상한 발언을 할 때마다 막 주가가 좀 영향을 받는 그런 것 때문에 근래에는 좀 주가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상승은 당연히 판매는 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연비 규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년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엄청난 고효의 그 자동차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못하면 네. 전기차로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 판매가 아예 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비 규제가 매년 강화가 되면 차라리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가 이제 즉 벌금이 뭐 $1,000 이상 내는데 $1,000에서 $1,300 내는데 마진이 $2,000 남으면 이게 매년 강화되면 안 파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전기차가 오히려 좀 잘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네. 지금 또 실적과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목요일 날 일정에 보면 미국의 10월 개인 소득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조금 경기 지표와 관련해서 좀 큰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미국 소비는 워낙에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네네. 부분이고요. 또 다 맞물려 있어요. 미국이 또 소비를 잘하면 중국도 좋고 4분기 되게 좋으면 안 좋을 거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안 좋은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안 좋으면은 약간 시장에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안 좋게 뭐 살짝 눌린다든가 이런 반응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뉴스, 경제 지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목요일 일정도 살펴봤고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 11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지금 서비스업 지수는 계속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사실 우리가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바라보려면 이 제조업부터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다음 주 일정까지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수익률 대결 그리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투마로우 스타거즈에서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하는데 김병진 매니저는 하루에 2종목씩 편입을 했었죠.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자,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자,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자유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이어서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1위와 2위가 굉장히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1위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데 27%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2위의 정종택 매니저 25%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7%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순위에서는요, 이제 지어소프트가 1위로 오늘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부동의 1위가 칩셋미디어였었는데 오늘로 바뀌었습니다. 정동택 매니저의 지어소프트 19.97%, 거의 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3위에는 어제까지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었던 콘텐트리 중앙도 3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률 1위 종목입니다. 지어소프트 정동택 매니저의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2차 목표가 8,400원, 입절가는 8,150원으로 설정한다고 하고요. 또 한규수 매니저의 이수페타시스는 오늘장에서 입절가를 터치했는데 손절가 27,000원, 그리고 목표가 35,000원으로 설정하고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는 김병진 매니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네. 너무 아쉽게도. 그래서 지금 좀 디테일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트에는 이제 파마리서치, 모트렉스, 우진 세 종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종목을 통해서 먼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있고 그 LX 세미콘이 입절가 터치가 그쵸. 됐었어요. 근데 그것도 리뷰를 못했는데 네. LX 세미콘이 이제 목표가를 도달했다가 제가 목표가에 상황했는데 입절가도 이제 잡았죠. 근데 상향한 목표가에 도달 못하고 입절가에 터치돼서 아웃이 됐는데요. 이 종목은 뭐 OLED 관련돼서 애플 이제 출시가 2024년도에 또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종목이죠? 네, 우진 우진. 종목이에요.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에 열리는 기후 관련된 이제 포럼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이제 사용량 그거를 3배 이상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들어서 이제 급등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받았다는 이유는 뭐 SMR에 대한 뭐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 예산이 삭감됐다. 뭐 요즘 신재생 에너지주들 그런 소식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이 또 다시 또 신재생 에너지를 또 확대하려는 모습도 그쵸. 보이고 있고 영국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라고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김병진 매니저는 11월에서 포트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11월로 하면은. 그래서 전반적인 종목 이야기, 최근에는 파마리서치 이야기도 두 번째로 편입했던 종목이라 이것도 좀 듣고는 싶은데 네. 여기는 갑자기 미용기가 지금 분위기가 좀 시들해졌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사야 되는 시기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섹터니까. 네, 네. 뭐 미용위기 테마는요, 뭐 해외에서 M&A 대상 1순위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올 정도로 실적도 좋고 고성장세고 주가도 많이 안 빠졌어요, 사실. 크게 이제 변동세가 엄청나게 있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지켜보셨다가 이 종목은 뭐 매도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 모트렉스까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모든 종목을 보는 거기 때문에 모트렉스도 근래에 오늘도 이제 한 3%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근래에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이 이슈인데 또 오늘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가 뭐 중국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인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자율주행이 근래에 뭐 사고가 났다, 뭐 결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호재로 이제 작용하면서 칩셋 미디어라든가 넥스트칩, 뭐 텔레칩스 이런 기업들이 다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어차피 또 방향성이 자율주행으로 계속 가는 방향성이라서 이 종목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11월에 담았던 모든 종목들이 앞으로 보면 다 좋은 종목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김병진 매니저님 11월에 마지막 두 종목을 공개해 줄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종목 지금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자동차가 좋을 거다 그 이야기가 연장되는 거죠? 네, 자동차가 좋을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은 이벤트가 있잖아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그쵸. 그 이벤트를 좀 노려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래에 미국 텍사스에 이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때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근래에도 주가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미국 그 테슬라한테
사람들한테 자동차 도어 같은 뭐 차량 경량화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그 제품들을 기가팩토리에 이렇게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다. 테슬라가 또 잘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뭐 실적 부분에서는 큰 미스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그러네요. 그쵸.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네.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실적이 좋아도 이제 빠지는 게 주가잖아요. 근데 그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다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다시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네. 더 잘 팔리겠네.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좀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게 뭐 자동차 판매 기업들의 뭐 할부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뭐 60개월짜리 72개월로 늘린다든가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큰 이 자동차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효과가 보여주면서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명신산업 이거 매수가를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잡도록 할게요. 19,260원으로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한 10% 정도 수준을 1차로 잡고요. 21,500원 잡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슈로 묶일 수 있는 명신산업 목표가는 21,5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명진 매니저는 두 종목을 편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네, 다음 종목은 돌파 매매 종목을 좀 도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돌파 매매요? 네, 종목은 KC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KC텍. 네, 이 기업은 국내 유일의 CMP 소재 장비 국산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래에 경제가 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국내 투자를 밝혔어요. 뭐 GM이라든가 미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1조 5천억 이상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에코랩이라는 기업이 한국의 콜로이드 실리카 생산 시설을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이 콜로이드 실리카가 이 CMP 소재의 원료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HBM 수혜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유일 국산화를 좀 한 CMP 장비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미국의 에코랩이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밝힌 이후에 주가가 지금 계속 좋아요. 근데 이제 관련돼서 명확하게 분석된 기사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콜로이드 실리카 자체가 아예 이제 원료이기 때문에 CMP 소재의 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HBM에 대한 수혜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좀 HBM을 많이 생산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수가는 25,500원으로 약간 눌림을 잡았습니다. 눌림을 잡았고 이 가격이 안 오면 시초가 체결이 되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잡도록 하고 손절가는 2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파 매매 KC텍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제시해 줬습니다. 자, 김병진 매니저님, 이어서 무료 방송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네, 무료 방송은 월요일 오후 5시 너튜브에 MBN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이 소개드린 종목 말고도 다양한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타워즈 투나잇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네, 스타워즈 투나잇 제가 이제 방송을 나올 때마다 자꾸 기침을 콜록콜록 거려가지고 네. 약간 이제 건강을 살짝 네. 추스리고 나서 그니까요. 네, 또 다시 또 이제 뭐 개편이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저녁 방송 또 나오겠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와주세요. 건강 회복하시고. 네. 네. 시청자분들께 좀 더 해드릴 말 없습니까? 그래도 스타워즈에서 우리 마지막인데 네. 소회가 어떤지. 네, 제가 이 스타워즈를 포함해서 이 시간대에서 거의 뭐 올해 1월부터 거의 한 1년 가깝게 줄선 종목부터 해서. 네, 가깝게 이제 방송을 했는데 항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매일경제TV에는 제가 항상 나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스타워즈 투나잇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참 처음부터 같이 했어가지고 김병준 매니저님하고 하면서 인사이트 진짜 많이 얻었고, 맞아요. 그리고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면서 1등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수익률 대결에서. 그랬던 김병진 매니저가 떠난다니까 저희도 너무 아쉬운데 일단은 그래도 김병진 매니저의 건강도 우선이고 김병진 매니저의 사업도 좀 잘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민선 아나운서 울 거예요? 아, 네, 울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앞날 항상 저희 스타워즈 투나잇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와 인사 나누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